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배울 단어는 이생규장전이라는 고전 작품이고요. 한문 소설이자 정기 소설이에요. 아시겠지만 금오신화에 수록되어 있는 5가지의 그 한문 단편 소설 중에 한 작품이고요. 그 5가지 작품 중에 사실은 제일 많이 다뤄지는 그런 기출 작품인 거 아실 거예요. 거기 맨 위에 있는 금오신화라는 김시습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단편 소설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수록되어 있는 5편의 작품 중에 하나고요. 물론 기본적인 주제는 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정기소설이라는 말에 보시면 여기 기자가 기이할 기자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기이한 이야기, 전기성이라는 거, 비현실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에 주목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핵심 정리 먼저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시되어 있는 본문 정리할게요. 갈래는 한문소설, 그 다음에 단편소설이자 여기 제시되어 있듯이 전기소설, 전기소설 할 때 한자 주의하셔서 기할 기자 쓰시면 됩니다. 전할 전자에다가 갈래는 한문소설, 그 다음에 단편소설, 그리고 전기소설 됐죠? 성격은 좀 아까 얘기했듯이 비현실적, 정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낭만적, 그 다음에 비극적 되셨어요? 정기적, 낭만적, 비극적. 그 다음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됐죠? 그 다음에 제재, 중심 소재, 제재는 이서생과 최여인의 사랑 이야기, 이서생과 최여인의 사랑 이야기.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은 고려 공민왕 때, 시간적 배경은 고려 공민왕 때. 그 다음 공간적 배경은 개성, 개성. 그 다음에 주제 정리합니다. 주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했죠.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그래서 귀신과 인간 간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자, 그 다음에 특징 크게 3가지만 쓰죠. 첫 번째, 현실의 제도, 전쟁, 그리고 운명과 대결하는, 현실의 제도,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 제시. 현실의 제도,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 제시. 그 다음 2번째, 죽은 여인과의 사랑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기적 특성이 드러남. 3번째, 시를 삽입해서 중간에 보면 시가 드러나 있는 이제 삽입된 시가 있잖아요. 시를 삽입해서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시를 삽입해서 등장인물의 심리 효과적으로 전달. 자, 그 다음에 제목 보시면 이제 이생규장전이라고 돼 있죠. 그 중에서 전이라는 말은 이야기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생이라는 사람이 이생이라는 사람이 여기 규장이라는 말이 이 규가 엿볼 규자에다가 담장할 때 장자거든요. 그래서 이생이라는 사람이 담장안을 엿보다라는 의미고, 요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이 둘이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 앞부분에 줄거리 보시면 첫 번째 송도라는 곳이 나오죠. 송도가 개성이고요. 자, 고려의 수도였죠. 자, 그래서 공간적 배경 제시되어 있고요. 공간적 배경 체크해 두시면 되고, 자, 국학의 단위는, 자, 거기 그 뒷부분, 이서생이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요즘 이러면 잡혀가지, 그치? 자, 거기 묶으셔서, 요게 제목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거기 연결해서 간단히 정리해 두세요. 제목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간단히 정리, 제목과 연결되는 부분, 이서생과 최여인의 사랑의 시작. 이서생과 최여인의 사랑의 시작.
자, 그렇게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여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서생이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장 너머로 이제 던지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죠. 자, 그러나 그 다음 둘 사이를 눈치챈 서생의 아버지가 얘를 우주로 보내버렸고, 둘이 그래서 병이 나요. 최여인이 병이 나서 자리에 눕죠. 억지로 둘을 띄워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 묶으시고 거기다 묶어서 쓰세요. 이서생과 최여인의 첫 번째 시련. 이서생과 최여인의 첫 번째 시련. 됐어요? 자, 그 다음 이를 알게 된 최여인의 부모가 정식으로 이서생의 집안에 청혼을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혼인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자, 신축년에 거기 줄치죠. 신축년에 흥건적의 난이 일어나서 양가의 부모는 물론이고 최여인도 다 죽고요. 누구만 살았어요? 이서생만 살아남게 돼요. 자, 거기 묶으셔서 요게 두 번째 시련이죠. 이서생과 최여인의 두 번째 시련. 이서생과 최여인의 두 번째 시련. 자,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절정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정 부분부터 다시 제시되어 있고요. 절정 부분. 자, 거기 절정에다 간단히 정리. 이서생과 최여인의 환신. 환신이라는 거는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서생과 최여인의 환신이 재회하여 행복하게 지내는 부분. 됐어요? 절정 부분은 이서생과 최여인의 환신이 재회하여 행복하게 지내는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한편 이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자,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도적의 무리 체크하시고 거기 정리. 요게 홍곤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홍곤적의 무리 거기다 체크. 홍곤적의 무리는 씁니다. 두 사람의 사랑에 시련을 주는 요인. 두 사람의 사랑에 시련을 주는 요인. 얘네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어.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습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까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길 뿐이야. 자, 거기 묶으셔서 정리. 자, 폐허가 된 최여인의 집을 묘사. 폐허가 된 최여인의 집 묘사하고 화살표. 이서생의 슬프고 참담한 심정을 환기시킴. 불러일으켰다는 뜻이야. 이서생의 슬프고 참담한 심정 환기시킴. 자,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작은 누각에 올라가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완연하게 한바탕 꿈만 같더라. 그냥 꿈꾼 것 같더라. 이거예요. 여기 묶으셔서 정리합니다. 자, 이거랑 관련된 한자성어가 있죠. 자, 모든 게 다 하룻밤에 꿈꾼 일 같았어 라는 뜻. 그래서 이거를 일장춘몽이라고 하죠. 일장춘몽 써두시고 의미 쓰세요.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의미고요. 일장춘몽 한바탕의 봄꿈 하고 그 옆에 화살표. 헛된 영화, 덧없는 일. 인생 뭐 있어? 별거 없어. 인생 무상 뭐 이런 의미야. 한바탕의 봄꿈, 헛된 영화, 덧없는 일 비유한 말. 자, 그리고 나서 밤중이 거의 되자, 자, 그때 희미한 달빛이 대들보를 비추는데, 자, 거기 묶으시고 뭔가 사건이 일어날 거야. 그걸 위한 배경이죠. 거기 묶어서 씁니다.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를 위한 배경.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를 위한 배경.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를 위한 배경. 됐죠? 자, 그때 낭하에서 거기 보이죠? 행랑 그 대문 쪽에 있는 방에서 발자국 소리가 저기 끝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 소리가 먼 데서부터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지. 무섭지.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쪽에서부터 오는 그 발소리가 살펴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는 거지. 무서웠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거기 있는 거야. 그치? 거기 묶어서 쓰죠. 최여인의 환신. 최여인의 환신. 사실은 죽었잖아. 죽은 여자가 다시 나타난 거야. 비현실성이죠. 거기 체크합니다. 최여인의 환신 쓰시고 비현실성, 정기성 체크. 비현실성, 정기성.
자, 그 다음부터 역시 묶습니다. 이서생은 여기서부터 이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 묶어서 여기 쓰세요. 아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으로 판단했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죠? 거기 묶어서 정리. 아내가 죽은 것은 알고 있었으나 예상했으나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으로 판단하고 화살표. 비극적 결말 예측. 됐죠? 비극적 결말 예측. 부인은 어디로 피라나요? 목숨을 보존했니? 하면서 은근슬쩍 그냥 넘어간 거야. 여인은 이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이 양가라는 거는요 좋은 집안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체가 좋은, 지체가 있는 좋은 집안의 딸로서 이런 표현이에요. 지체가 있는 좋은 집안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서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시서라는 건 아시죠? 시와 글씨. 자, 이것들을 배우고 예법을 배웠기 때문에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규중이라는 말은 알죠? 여자들이 사는 곳, 여자들이 사는 방, 이런 거 규중이라고 얘기해. 자, 그 여자들의 법도만 알았을 뿐 내가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느냐. 자, 그러나 난군께서, 여기서부터 묶어보세요. 난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안을 엿보게 되자, 여기 쭉 묶으셔서 쓰세요. 요게 뭐냐, 우리 제목에 나왔던 이생규장 있잖아요. 그것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생규장이라는 제목의 의미가 담긴 구절. 이생규장이라는 제목의 의미가 담긴 구절. 이생규장이라는 제목의 의미가 담긴 구절. 자, 그것을 엿보게 되자, 자,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 대한 그런 맹세를 지켰다, 이런 의미예요.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 정이 100년을 넘쳤다. 사세가 이렇게 되자 우리의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참아 견딜 수 없었다. 자, 장차 100년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100년회로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횡액을 만나. 이 횡액이라는 건 홍건정의 난을 얘기하는 거죠. 홍건정의 난을 만나서 구렁이에 넘어질 줄 내가 어찌 알았겠느냐. 자, 그 다음에 끝내, 여기서부터 묶죠.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순결을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내가 살해당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정조를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진실로 천성이라는 건 운명이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난군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이른 새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짝이른 새 체크하시고, 자, 요거는 묶어서 비유한 표현이죠. 홀로 남은 최여인의 처지를 비유한 말. 홀로 남은 최여인의 처지 비유한 말.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이라는 거는 알죠? 영혼, 넋. 자, 그런 넋에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묵죠. 의리는 중하고, 여기서부터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쇠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은 다행히 없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묶으시고 무슨 얘기인 거 아시죠? 내가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것은 후회스럽지 않지만 당신과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고 죽은 것은 너무 한스럽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의미를 이해해 두시면 돼요. 정조를 지킨 것은 후회하지 않지만 당신과의 사랑을 다하지 못한 것은 한스럽다, 이런 표현. 간단히 정리.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 아니었던가 싶다. 이건 무슨 얘기야? 즐거운 일이 닿으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한자 성어 중에 흥진비례라는 말 들어보셨죠? 흥이 다하면 슬픈 일이 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세상 일은 돌고 돈다, 순환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미 간단히 적어두시고 알아두세요.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 세상 일은 순환된다 라는 의미. 자,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 줄치죠.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왔대요. 이 말은 이제 평화로워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평화로운 시절이 돌아왔음을 비유적으로 표현. 테크. 평화로운 시절이 돌아왔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시고, 자, 그 다음 횟수. 환신이란 말 의미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근데 환신이라는 요소 자체가 요게 정기성이죠. 정기성. 비현실성, 정기적 요소. 자, 이승에 되돌아왔다. 난궁과 저와의 3세의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은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난궁께서 지금도 3세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고에 모실까 합니다. 난궁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 죽었는데 몸만 돌아왔어. 내가 당신을 다시 모시고 싶은데 나랑 다시 만나줄래? 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그저 좋아 라고 얘기한 거지. 앞뒤 생각 안 하고 오케이 한 거야. 그래서 그저 기쁘고 고마워서 그것이 나의 소원이야 하면서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둬야 되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최여인이 죽었다가 다시 환생을 한 거잖아요. 이런 최여인의 환생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 빈칸에다가 빈칸 아무데나 제목을 써두시고 제목을 뭐라고 쓰시냐면 최여인의 환생이 갖는 의미. 최여인의 환생이 갖는 의미. 되슈? 최여인의 환생이 갖는 의미. 두 가지 쓸게요. 첫 번째, 이서생과의 사랑을 다시 성취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 장치.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했어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을 통해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의식 제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을 통해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의식 제시. 됐죠? 두 가지 꼭 써두세요. 자, 그 다음. 자,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고요. 자, 이윽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가산이라는 거는 한 집안의 재산, 그러니까 집안 재산 이야기에 미치자 여인이 내가 재산을 잘 숨겨놨다라고 말을 하죠.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뒀다. 그럼 우리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다 뒀냐?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버려뒀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미 죽었다는 걸 이미 다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치?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버려뒀다. 자, 그렇게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이야기 다 하고 잠자리까지 같이 했대요. 지극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정리합니다. 자, 문단 정리. 이서생은 최여인의 환신과 재회하여 환신과 재회하여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함. 하셨죠? 자, 그 다음. 자, 이튿날 여인은 이서생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어.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고를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받아서 각각 오간장 기슭에 합장을 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든 예절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각각 부모님의 장사를 지냈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끊고 문단 정리. 이서생과 최여인은 재물을 찾아서 부모의 제사를 지냄. 자, 그 후 이서생은요, 벼슬을 구하지 않고요. 자, 거기다 체크합니다. 부귀공명보다는 사랑 중시. 됐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랑 같던 노복들도 다 찾아왔어요. 이서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해, 기륭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그냥 집에만 있었다는 거야.
귀신이니까 얘랑만 있었던 거지. 늘 아내와 함께 식구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자, 이렇게 정리 다시. 이서생과 최여인은 함께 즐겁게 세월을 보내. 이서생과 최여인은 함께 즐겁게 세월을 보내.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절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느덧 여기서부터 이제 결말 시작입니다. 결말 체크하고 결말 먼저 정리합니다. 결말에서는요, 이제 이서생과 최여인의 영원한 이별이 시작이 됩니다. 영원한 이별 정리해 두시고, 자, 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 여인이 이서생에게 말합니다.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만 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3번의 가약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냐, 첫 번째는요, 맨 처음 만나서 인연을 맺었던 것, 거기 정리해 두세요. 첫 번째 처음 만나 인연을 맺은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된 것, 썼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번에 환생하여 이승에서 다시 만난 것. 다시 첫 번째 처음 만나 인연을 맺은 것, 두 번째 혼례를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된 것, 세 번째 환생해서 이승에서 다시 만난 것. 됐죠? 자, 이렇게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 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하더니 갑자기 우는 거야. 이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물었지. 왜 그러느냐? 여인이 대답을 하죠. 저승길은 피할 수 없다. 자, 여기 묶어서 쓰세요. 자, 이서생과 최여인의 3번째 시련. 우리 앞에서 거기 줄거리 부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시련 체크했었죠. 그래서 이서생과 최여인의 3번째 시련. 하느님께서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저와 난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 죄악도 없었으므로, 여기까지 묶으시고요. 거기 정리해서 쓰십니다. 최여인이 환생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 더 써요. 사건 전개의 개연성 부여. 있을 법한 이유라고 하지만 사실 있을 법하지 않아. 두 가지 쓰세요. 최여인이 환생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사건 전개의 개연성 부여. 됐어요? 개연성 부여. 자, 그래서 이 몸을 환신시켜서 잠시라도 난군을 배워서 시름을 풀게 했다. 자, 그러나 넘어가서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하게 할 수는 없다. 왜? 나는 귀신이니까요. 이런 얘기죠. 거기 묶어서 정리. 이승과 저승의 세계는 경계가 뚜렷함. 거기 쓰시고 이승과 저승의 세계는 경계가 뚜렷함 하고 화살표하고 쓰세요. 이서생과 최여인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 이승과 저승의 세계는 경계가 뚜렷함 하고 쓰시고 화살표. 이서생과 최여인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 하더니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옥류춘곡에 맞추어서, 그 곡조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며, 자, 이렇게 서생에게 술을 권했어요. 이제 요게 시죠. 요 시를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최여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봅시다.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몰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을 잃었대요. 이 원앙은 암수를 다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서생 앤드 최여인, 이 둘을 비유하는 거겠죠. 원앙도 짝을 잃었대.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겠느냐. 피투성이 그 유호는 하소연도 할 곳이 없다. 자,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요. 원래 무산선녀는요,
그 전국시대 때 초나라 회왕이 잠시 그 꿈꾸다가 낮잠 자다 꿈속에서 그 무산선녀 만나서 무산의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막 놀다가 다시 만나자 했더니 아침에는 구름 돼서 그리고 저녁에는 비가 돼서 내가 만날 테니까 그때 만나자라고 한 말인데 나는 무산선녀처럼 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당신과 그러니까 그렇게 만날 수 없어요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실 그 고사를 좀 이해를 해야 이해할 수 있는 말. 어쨌든 나는 당신과 이제 앞으로 다시는 만날 수 없어요 라는 의미로 쓴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 무산선녀 될 수 없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 다시는 만날 수 없어요 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 깨진 거울이 갈라졌으니 마음만 쓰라리다.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 다시 이별해야 돼서 아파요 슬퍼요 이런 뜻이에요. 거기 묶어서 쓰세요. 다시 이별을 해야 하는 서글픔. 됐어요? 다시 이별해야 하는 서글픔. 이로부터 작별하면 이제 둘이 모두 아득하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힐 거다 하면서 답답해하는 거지. 이제 우리는 이제 갈 곳이 다르니까. 그래서 서글프다 이런 뜻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저승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신의 마음을 시로 표현을 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시에 드러나 있는 심리와 이러한 시를 삽입한 효과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끊고 문단 정리를 먼저 한 다음 문단 정리 먼저 거기다 쓰세요. 저승으로 돌아가야 하는 최여인이 이별을 이야기함. 저승으로 돌아가야 하는 최여인이 이별을 이야기함. 이거 쓰셨으면 그 다음 여기 최여인이 부른 노래는 어떤 내용이냐, 요 시 내용이 뭐냐 거기 정리해서 쓰세요. 홍건적의 침입으로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정리하세요. 홍건적의 침입으로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이서생과 이별하게 된 것에 대한 비통함과 저승으로 돌아가야만 하기에 이서생과 다시 이별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슬픔이 담겨 있다. 두 가지 다 쓰셔야 돼요. 다시 홍건적의 침입으로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이서생과 이별하게 된 것에 대한 비통함과 저승으로 돌아가야만 하기에 이서생과 다시 이별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슬픔이 담겨 있다. 되셨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다가 정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요렇게 산문, 그러니까 얘는 소설이잖아요. 이런 소설 중간에 시를 삽입했을 때의 효과, 시 삽입의 효과를 쓸게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건데 첫 번째,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작품의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 작품의 낭만적 분위기 형성. 그 다음 세 번째,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 탈피.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탈피.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장 봅시다. 자,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어. 자, 이서생도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어요.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하게 심심하게 지루하게 이런 뜻. 홀로 여생을 보내겠냐.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이 난리 뭐라 했지? 그치, 홍건적의 난. 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다 이제 나한테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묶으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다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주었겠느냐. 일사람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예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런 일들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소. 그것이 부인이 천성이 순효하고 순효 나와 있어요. 순종하고 효도다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여기까지 묶으시고 부인에 대한 감사함이죠. 거기 묶으셔서 쓰세요.
자식된 도리를 다하게 해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 자식된 도리를 다하게 해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 그 다음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했다. 왜? 가족을 나는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니까 거기다 쓰세요. 홍건적의 침입에서 가족을 돌보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 홍건적의 침입에서 가족을 돌보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 부인은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여인왈. 자, 낭군의 수명은 거기서부터 묶으세요.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있으니 오래 머물 수 없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지면 저승의 법에 위반된다.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낭군에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이다. 자, 거기까지 묶으시고, 자, 묶어서 정리. 최여인이 이서생과 이별해야 하는 이유. 최여인이 이서생과 이별해야 하는 이유 하고 그 옆에다 화살표하고 쓰세요. 죽은 자는 반드시 저승으로 가야 한다는 당위성 강조. 죽은 자는 반드시 저승으로 가야 한다는 당위성 강조. 됐죠?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서 비바람 맞지 않게 해달라. 이게 마지막 부탁인 거죠. 자, 그녀의 마지막 부탁. 자,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고요. 잠시 후에 여인이 말해요.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드디어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서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골을 거두어서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줬어요. 자, 여기까지 그녀의 마지막 부탁 들어준 거죠? 자, 끊고 정리하세요. 최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간 후 이서생은 최여인의 장사를 지내.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그 후 이서생은요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자, 병이 나서 두 서너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여기 체크. 그도 세상을 떠났다. 거기 정리해서 씁니다. 비극적 결말. 비극적 결말. 됐어요? 비극적 결말. 자, 거기 쓰시고 비극적 결말. 거기 문단 정리합니다. 이서생은 아내를 그리워하다 죽음. 이서생 아내 그리워하다 죽음. 거의 비극적 결말에다 추가해서 쓰세요.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행복한 결말과 다름.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행복한 결말과 다름. 이해되시죠?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자, 마무리. 자,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서생과 최여인의 사랑에 감동함. 자, 거기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자, 거기까지 마무리 해 두셨으면 본문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할게요.